텍사스에서 30대 한인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빅토리아 이씨 사건과 관련한 집회가 어제 뉴욕 한인의 주최로 포트리에서 열린 가운데 한인 사회의 결속력을 보여주자는 의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유입된 불법 이민자가 급증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사임할 경우 시장직 대행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주마니 윌리엄스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EB-5 투자 이민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한인 유권자들은 11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뉴욕 지역의 수도 간 교체 작업 공사에서 거짓으로 교체 정황이 드러나 연방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맨해튼에서 한국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늘 밤 뉴욕주 밤하늘에서 오로라 관측이 일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퀸즈 지하철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노약자를 철도로 밀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퀸즈의 한 제과점을 강도하려다 실패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인 남성은 사건 발생 전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나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하는 끔찍한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경찰국에 따르면 2명이 사망한 살해 자살 사건은 오스틴 지역에 위치한 리아타 아파트 단지 내 한 유닛에서 발생했습니다. 팍스7 등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살인 용의자는 올해 34세의 강유리 씨로 당시 아파트 안에서 25세의 백인 아내 해나 강 씨와 함께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해나 강 씨의 친척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조카인 해나 씨와 남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자는 1시간 후 다시 조카의 차가 아파트에 주차돼 있는데도 집안 내부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다고 경찰에 알렸고,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로 진입해 강 씨 부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이 모두 흉기에 찔려 사망했으며 남편 강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지 매체들은 남편 강 씨가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복잡한 심경을 담은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전날 그는 모두가 나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무섭다고 글을 작성했고, 또한 아내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낯설고 이혼을 서두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빅토리 사건과 관련한 집회가 어제 뉴욕 한인회 주최로 폴리에서 열린 가운데 한인 사회의 결속력을 보여주자는 의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인 사회 차원으로 후속 대책 요구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포틀리 보로홀에서 뉴욕 한인회 주최로 Justice for Victoria Lee 시위가 열린 가운데 김광석 회장은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비극적 죽음을 맞은 희생자와 유족은 어쩌냐며 가해 경과는 내근직 처분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회장은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에게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퇴하라고 발언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아드리안 리 회장이 전날 밤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송미숙 뉴저지 한인회 이사장이 함께했습니다. 오는 10일과 12일 각각 추가 랠리가 진행될 계획이며 특히 12일은 빅토리아 리의 생일에 맞춰 촛불 시위 등이 포틀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 뉴저지에서 열린 관련 랠리가 AIPI 뉴저지 주최로 열리면서 정작 뉴욕 한인회에 제대로 공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단체장들은 주도권을 한인단체로 가져오도록 성명 발표를 검토할 것과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 및 앨런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등이 참석해 본분을 다하라고 요구할 것 등을 논의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서 미국 캐나다 국경을 넘어 뉴욕 북부 지역을 통해 유입된 불법 이민자가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미 전역의 불법 이민자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불법 이민자들이 북부 국경을 넘어서도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24년 들어 북부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는 지난 17년간 유입된 인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몬트주 스완튼 구역의 국경 순찰대는 이번 주 이 지역에서 200마일이 넘는 메인주와 세인트 로렌스 강 사이의 국경을 포함한 지역에서 97개국에서 온 19,000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부 국경으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북부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인구가 치솟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000명, 2023년에는 약 7,000명을 기록하다가 올 들어서 19,000명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체포됐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50배가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는 남부 국경에서 시행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망명 제한 규제가 북부 국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정책은 남부 국경을 통한 망명 신청 접근을 차단하고 하루 불법 이민자가 평균 1,50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제한책입니다. 하지만 북부 국경 순찰대는 남부 국경에서 적용되는 해당 행정명령을 북부 국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북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의 경우 가족 단위 이민자들은 풀려나고 혼자 국경을 넘으려 한 이민자들은 심판을 위해 구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버몬트주 스완튼의 주민들은 개인 주택 마당이나 현관과 같은 개인 사유지에 불법 이민자들이 지나가거나 주택 내부를 기웃거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부 국경은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 등 장애물이 많지 않으며 국경 순찰대가 드넓은 지역을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불법 선거자금 관련 부패 관련 수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에릭 게럼 뉴욕시장이 사임할 경우 그의 공석을 대행할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5호관이 애덤 시장 관련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후원자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사임할 경우 시장직 임시대행에 나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5호관이 애덤스에게 불법 자금을 후원한 인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윌리엄스 공익5호관은 우즈베키스탄계 미국인 사업가 톨리브 만수로프로부터 $5,000의 기부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만수로프는 애덤스 시장의 불법 선거 자금 수수, 기소장의 비즈니스맨 4로 지목된 핵심 인물입니다. 윌리엄스가 받은 기부금은 사업가 만수로프와 그의 지인들이 애덤스가 2021년 뉴욕시장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당시 불법 기부금을 제공한 패턴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공됐습니다. 이들은 스트로 기부자 방식으로 후원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이나 돈의 출처를 숨겼습니다. 애덤스 기소장에 따르면 만수로프는 2021년 애덤스 시장 선거 캠페인에 직원들을 기부자 명단에 올리고 기부를 하게 한 뒤 이들에게 $8,000를 다시 상환해줬습니다. 캠페인 재정 기록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올해 1월 24일에 만수로프로부터 $2,100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만수로프의 유나이티드 엘리트 그룹 소속 직원 2명이 각각 $2,100와 $800를 기부했습니다. 만수로프는 윌리엄스가 2022년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했을 당시에도 그에게 $10,000를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기부금과 관련해 윌리엄스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윌리엄스 측 대변인은 만수로프의 기부금과 관련한 자세한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지난주 애덤스가 기소된 이후 공개 일정을 취소했으며 이는 그가 시장직을 준비하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EB5 투자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리저널 센터와 관련된 문제로 영주권 신청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보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새로운 보호 규정은 리저널 센터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허가 취소 등의 이유로 영주권 신청에 어려움에 처한 EB-5 이민비자 신청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규정은 리저널 센터의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리저널 센터로 투자처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정은 리저널 센터의 윤리적 기준 준수 내용을 강화했으며 투자자들이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EB-5 투자이민 비자는 매년 만개 쿼터 내에서 각 국가별로 해당 쿼터의 7% 선에서 발급되는데 한국인의 경우 한 해 최대 700명까지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현재 투자이민 청원을 접수한 한국인은 1,500여 명으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으며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한 해 25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B-5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 촉진 지역의 경우 최소 80만 달러, 이 외의 지역에서는 10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EB-5 투자 이민 과정에서 최대 난제는 10명의 정규직 고용 창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EB-5 투자자들은 리저널 센터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유한 책임 파트너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선을 한 달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한인 유권자들은 11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아이작의 8%를 차지하며 5대 국가 출신 중 5위에 그쳤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67%가 민주당, 28%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연방 인구 센서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1,500만 명으로 규모는 소수계 중에서 라티노 흑인에 이어 3위이지만 4년간 15%나 증가하며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유권자 블록으로 꼽혔습니다. 1,500만 명으로 추산된 아시아계 유권자들 중 한인 유권자들은 110만 명으로 8%를 차지했습니다. 한인들은 전체 미국 거주자들 180만여 명 중에서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계와 필리핀계가 27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계 220만 명, 베트남계 140만 명에 이어 한인 유권자들이 110만 명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계 중에 전체 인구 1위는 인도계로 480만 명이나 되지만 유권자 비율이 46%로 낮아 유권자들만 따지면 3위로 밀렸습니다.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베트남계를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지지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은 민주당 67%, 공화당 28%로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인도계는 민주 68대 공화 29, 필리핀계는 민주 68대 공화 31로 한인들보다 약간 더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계는 민주당 56, 공화당 39%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유일하게 베트남계는 패망한 월남에서 미국에 온 보트피플 등의 후손이 많아서인지 공화당 51%, 민주당 42%로 공화 지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일 기준 뉴저지주에서 우편 투표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98만 4,606명 가운데 11.3%인 11만 1,337명이 투표 용지를 각 카운티별 클럭 오피스에 제출해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우편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3분의 2는 민주당 소속으로 파악되면서 이번 본선거에서 미주 한인 역사상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민주당 후보에게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뉴저지 본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10월 15일 마감됩니다. 뉴저지에서 우편 투표 외에 또 다른 사전 투표 방식인 대면 조기 투표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루어집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누악 지역의 수도관 교체 작업 공사에서 시공업자들이 거짓으로 교체했다고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연방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뉴요크 지역의 수도 간 파이프 교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공업자들이 거짓으로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한 혐의와 관련해 연방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S그룹 엔터프라이즈는 뉴욕시와 $1,000,000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완료하지 않은 채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사는 구리 파이프로 교체한 것처럼 작업을 완료했다는 증빙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납이 검출됐던 문제의 파이프가 그대로 남겨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JAS 회사 책임자 마이클 소여와 작업 현장 감독 라트로니아 샌더스는 작업자들에게 납 파이프를 땅속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뉴욕시가 수돗물에서 납이 검출되며 시민들의 건강을 우려해 납 파이프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뉴욕시는 약 2만 개에 달하는 납 파이프라인을 교체하려는 목표로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공업체가 부실 작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라스바라카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시공업체의 허위 보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수돗물 수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검찰 조사에 따르면 JAS 회사가 작업을 수행한 400여 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8곳에 여전히 납파이프가 남아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JAS 회사 대표 소여와 현장 감독관 샌더스가 음모 및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0,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맨하튼에서 한국 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시회는 폐현대 미술의 가치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곳으로 세계적인 갤러리와 뮤지엄이 집합해 있는 첼시에서 개최됩니다. 포브스 등 주류 매체들도 이번 아름다운 선물전에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트 컨텐츠 디렉터에 도전한 배우 김희선 씨의 H-아트 이벤트가 마련하는 아름다운 선물전이 미국 유명 메인 예술 작가의 전시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AP 스페이스와 공동기획으로 뉴욕 시민과 미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김희선 씨는 지난해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 6인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뉴욕 전시에서도 박서보, 이우한, 박석원, 김강용, 강형구, 이인남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이자 전설인 6명 작가의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김희선 씨는 박서보 작가는 설명이 필요 없는 단색화의 아버지이며 이우환 작가는 모노하의 창시자로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현대미술의 거인이며 박석원 작가는 한국 현대 추상 조각회화의 거목, 또 강영구 작가는 허구적 리얼리즘을 개척한 초상화의 얼굴이며 벽돌화가 김강용 작가는 한국의 극사실주의의 상징이며 이인남 작가는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는 미디어 아트의 대표 주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김희선 씨는 앞으로 대중문화와 순수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의 대표 작가들과 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컨텐트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김희선은 배우가 아닌 컨텐트 디렉터로 각 작가와의 만남, 공간 및 프로젝트 운영 실행에 대한 기획과 함께 작품 선정과 마케팅까지 실질적인 스텝으로 참여해 K-아트를 글로벌하게 소개하며 순수 예술의 매력을 알리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밤 뉴욕주 밤하늘에서 오로라 관측이 일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오늘 밤 뉴욕주 곳곳에서 오로라 관측이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 우주기상 관측센터에 따르면 지작이 폭풍 탐지기가 10월 3일에서 5일까지 지작이 폭풍을 야기하는 태양물질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며칠 동안 오로라가 뉴욕주 북쪽과 중서부 밑쪽 지역에서부터 오리건주까지 관찰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측센터에서 날씨와 하늘의 구름 상태가 좋으면 뉴욕주에서는 웨스턴 뉴욕, 핑거레이크 지역, 센트럴 뉴욕, 노스카운티, 에드론덱 지역과 캐피털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밤 업스테이트 뉴욕의 하늘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되며
오로라는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가장 선명하게 관측된다고 전했습니다. 금요일엔 대부분이 흐리고 밤 11시 전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오로라 관측 가능성에 대해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업스테인 뉴욕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평생 한 번 있을 개기일식과 지난 8월과 9월 관측된 오로라와 더불어 이번에도 지리적인 위치 덕분에 더욱 선명한 오로라 관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지하철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82세 할머니를 솔로로 밀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직후 도주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퀸즈 지하철역 안에서 낯선 행인이 82세 노약자를 철도로 밀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건이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7번역에서 발생했고 사건은 기차가 정차했을 때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철도로 떨어지면서 정차해 있던 기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출혈이 발생했고 기차 열차 사이에 철도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퀸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를 밀친 직후 역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아직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 지하철역 곳곳에서 심각한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뉴욕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경찰이 대형 총기를 소지하고 퀸즈의 한 제과점을 강도하려다 실패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강도에 실패한 후 도주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대형 총기를 소지한 채 퀸즈의 한 제과점을 강도하려다 실패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9월 23일 저녁 8시경 95-20 자메이카 애비뉴에 있는 가게에서 무장한 채로 강도를 시도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제과점에 들어서서 소총을 꺼내 들고 직원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과점 직원은 뒷문을 통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용의자는 97번가 남쪽으로 걸어가 어두운 색 SUV를 타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NYPD에 따르면 용의자는 밝은 피부색의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며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2개의 어두운 색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고 파란색 반다나, 회색 티셔츠, 어두운 색 반바지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5일 맨하탄 6 애비뉴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코리안 퍼레이드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코리안 퍼레이드로 뉴욕 일대 한인사회 단체들이 참여해 화려한 꽃차와 마칭밴드, 풍물패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맨하탄 32가의 코리아타운 일대에서는 K-팝 컨테스트 등 공연 무대와 비빔밥 퍼포먼스, 기업 홍보 부스, 체험 부스가 마련되는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가 열립니다. 한편 개천절인 오늘 월스트리트 황소상 앞 블링그린 공원에서 개천절을 기념하는 태극기 개양식이 열렸습니다. 커네티컷주 던킨도넛 주차장에서 차량 강탈 시도가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임산부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8세 용의자 윌리엄 로드리게스는 피해자의 차 바로 앞에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여성의 차의 조수석 쪽으로 올라타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여성이 열쇠를 내주기를 거부하자 임신 4개월인 여성을 때리기 시작했고 여성은 차에서 빠져나와 매장 안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직원이 폭행을 목격하고 두 동료에게 알렸고 동료들은 밖으로 달려나가 피해자의 차량에서 도망치려는 로드리게스를 제지했다고 합니다. 폭행 당시 로드리게스가 소유하고 있던 차량은 2016년형 현대 엘란트라로 이전에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동부 해안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우려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공항 사태에 대비해 화장지 등 필수 품목 상품을 구매하는 등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셧다운으로 전국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연말 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대형 및 소형 소매업체들의 상품 품귀 현상과 가격 인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뉴욕, 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서 화장지와 키친타월 같은 가정용품 사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황 상태도 아닐 뿐더러 사재기가 해답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장지와 키친타월 등은 미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파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기계 부품과 같은 수입 제품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이 바나나, 열대과일, 수입 주류와 주류와 같은 식료품 품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쇼핑몰 화장실에서 여성과 미성년자 40여 명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고등학생이 체포됐습니다. 쇼핑몰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에서는 수십 명의 여성과 미성년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발견됐습니다. 허드슨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저지시티의 뉴포트 센터 몰에 있는 JC페니의 공공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몰래 카메라를 발견한 후 신고했고 18세의 앤디 카데나스가 사생활 침해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8월 9일 의류 매장 내부의 가족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숨겨진 장치를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바일 앱을 포함한 온라인 뱅킹 시스템이 어제 전국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면서 일부 고객들의 계정에 잔고가 0으로 표시되고 ATM에서의 현금 지불이 일시 중지되는 등의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2만 266건의 서비스 접속 장애가 보고됐고 이후 오후에는 3,600여 건의 접속 장애가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성명을 통해 일부 고객의 계좌와 잔액 정보에 접속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문제는 해결 중이며 대부분 해결됐다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일원의 최우수 공립고등학교 순위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서는 뉴욕시 스타이브슨트 고교가 전국 5위에 올라 가장 순위가 높았습니다. 전체 등급에서 A+를 받은 스타이브슨트 고교는 아카데믹, 교사, 대학 준비, 클럽과 학생 활동 등의 분야에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뉴욕시 브롱스 과학고가 전국 1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뉴욕주 공립고교 중 교사 평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스테튼 아일랜드 텍 고교는 15위를 기록해 뉴욕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의 명문 고교로 꼽히는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는 전국 20위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뉴저지주 모리스 카운티에 있는 수학, 과학, 공학 아카데미가 전국 21위로 순위권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